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경험이 빛나는 공간, 은비수다방입니다. 가을 단풍이 곱게 물드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산과 들에 펼쳐진 붉고 노란 단풍잎들이 마치 자연이 그려낸 한 폭의 그림 같아 마음을 설레게 하는 시기죠. 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이 깊어갈수록 이맘때쯤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지긋지긋한 감기와 독감입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분 꼭 있지 않으신가요? 찬바람만 살랑 불어도 벌써부터 콧물을 훌쩍이고 기침을 달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겨울 눈보라가 몰아쳐도 유독 그 흔한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쌩쌩하게 가을과 겨울을 거뜬히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환경에서 살면서도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이 두 사람의 차이가 과연 타고난 건강 체질 단 하나뿐일까요? 많은 분들이 나는 원래 환절기에 약해. 우리 집안이 다 그래라며 체념하시곤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그 건강한 사람의 비결이 값비싼 보약이나 특별한 음식, 비싼 건강식품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무심코 지나쳤던 아주 사소한 습관 몇 가지에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되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거나 설령 알더라도 이런 게 뭐 대수냐 싶어 귀찮아서 실천하지 않는 일상 속 작은 행동들 말입니다. 오늘 은빛 수다방에서는 바로 그 숨겨진 비결을 낱낱이 파헤쳐 알려드리려 합니다. 손 씻기, 마스크 쓰기 같은 모두가 이미 아는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는 경로 자체를 원천 봉쇄하고 우리 몸의 자연 방어력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작지만 가장 강력한 생활 습관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환절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겁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올가을 그리고 다가올 겨울까지 병원 갈 일 없이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지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비결, 소금물 가글의 과학적 효과.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소금물 가글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소금물 가글은 목이 아플 때나 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수는 목이 아프기 전, 즉 감기 예방을 위해 매일 소금물 가글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민간요법이나 할머니의 지혜가 아니라 현대의학이 인정하는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는 아주 효과적인 과학적 방법입니다. 먼저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하는 경로를 생각해 보세요. 감기나 독감 바이러스는 주로 코와 목을 통해 우리 몸으로 들어옵니다. 특히 목구멍의 점막은 바이러스가 가장 먼저 달라붙어 증식을 시작하는 1차 공격 지점입니다. 마치 적군이 성을 공격할 때 가장 먼저 성문을 노리는 것과 같은 이치죠. 옅은 농도의 소금물로 가글을 하면 우선 목의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해서 바이러스가 달라붙는 것 자체를 어렵게 만듭니다. 건조한 점막은 마치 거칠거칠한 벨크로 테이프처럼 바이러스가 쉽게 달라붙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만 촉촉한 점막은 매끄러운 표면처럼 바이러스가 미끄러져 떨어지게 만듭니다. 또한 소금의 삼투압작용이 목구멍에 붙어있는 바이러스나 세균을 물리적으로 밖으로 씻어내는 효과도 있습니다. 일본 교토대학교의 대규모 연구를 살펴보면 더욱 놀라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일 물로 가글을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감기에 걸릴 확률이 25%나 낮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소금을 약간 더하면 살균 효과까지 더해져 더욱 강력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소금물 가글의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소금 반 티스푼 정도를 넣고 잘 저어 녹입니다. 너무 짜면 오히려 목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살짝 짠맛이 날 정도면 충분합니다. 고개를 뒤로 젖히고 아 소리를 내면서 30초 정도 가글한 후 뱉어냅니다. 하루에 두세 번, 특히 외출 후 집에 돌아왔을 때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실천하시면 됩니다. 마치 외출 후 집에 돌아와 손을 씻는 것처럼 하루 일과를 마치고 소금물로 목을 헹궈주는 습관은 우리 몸의 대문을 깨끗이 청소하고 지키는 최고의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결, 햇볕과 비타민 D의 면역력 증진 효과. 두 번째 비결은 햇볕 쬐기, 특히 오전 10시 산책입니다. 가을이 되면 날씨가 선선해져 집에만 계시는 분들이 많아지죠. 그런데 춥다, 귀찮다며 집에만 웅크리고 계시는 것이 사실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행동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비타민 D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 D를 뼈와 관절 건강에만 좋은 영양소로 알고 계시지만 사실 비타민 D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총지휘하는 아주 중요한 지휘관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해지면 마치 전쟁터에서 지휘관이 없는 군대처럼 외부에서 적군인 바이러스가 쳐들어와도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영국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한 대규모 연구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비타민 D를 꾸준히 보충한 사람들은 급성 호흡기 감염, 즉 감기나 독감에 걸릴 위험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원래 비타민 D 수치가 낮았던 사람들에게서 그 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비타민 D를 얻는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햇볕을 쬐는 것입니다. 우리 피부는 햇볕 속 자외선을 받으면 자동으로 비타민 D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공장 같은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자외선이 너무 강하지 않은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팔다리나 얼굴에 15분에서 20분 정도만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하루에 필요한 충분한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71세 김순영 여사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여사님은 젊을 적부터 유독 환절기에 약해 가을이면 을의 감기를 한두 번씩 심하게 앓고 지나가는 것이 연례 행사였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김 여사는 원래 그랬다라며 당연하게 여길 정도였죠.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무릎이 안 좋아지면서 밖에 나가는 횟수가 크게 줄었고 그해 가을에는 유독 감기가 심하고 오래 가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걱정이 된 가족의 권유로 병원을 찾은 김 여사님께 의사는 뜻밖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혈액검사 결과 비타민 D 수치가 정상 기준의 절반도 안 되는 매우 낮은 상태였으며 이것이 면역력 저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비타민 D 보충제 처방과 함께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매일 잠시라도 햇볕을 쬐며 가볍게 걸어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날 이후 김 여사님은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아 20분씩 따뜻한 커피나 차를 마시며 햇볕을 쬐는 것을 하루 일과로 삼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게 뭐 대수냐 싶었지만 의사 말씀이니 꾸준히 따라 하셨죠. 놀랍게도 그 다음 해부터 환절기를 훨씬 가뿐하게 보내게 되셨고 수십 년간 지긋지긋했던 가을 감기도 거의 잊고 지내신다고 합니다. 지금도 날씨가 허락하는 날이면 매일 오전 햇살 아래 산책을 나가시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고 하네요. 쌀쌀하다고 집에만 웅크리고 계시지 마시고 잠시 시간을 내어 따스한 가을볕 아래를 걸어보세요. 산책로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마당에서, 심지어 창가에서라도 햇볕을 쬐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돈 한 푼 안 드는 간단한 습관들이 우리 몸의 방어력을 높여준다니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오늘부터라도 당장 실천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은빛수다방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한번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가 저희가 더 유익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세 번째 비결. 실내 습도가 바이러스에 미치는 놀라운 영향. 세 번째 비결은 바로 실내 습도 40에서 60% 유지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환절기가 되면 춥다고 창문을 꼭꼭 닫고 보일러를 돌려 난방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행동이 감기 바이러스를 우리 집 안방으로 정중하게 초대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이러스는 춥고 건조한 환경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마치 사막의 낙타가 건조한 환경에서 잘 견디듯 바이러스도 건조한 환경에서 더 오래 살아남고 더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실시한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실내 습도가 20% 정도로 건조할 때 공기 중에 떠다니는 독감 바이러스의 무려 75%가 1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살아남아 감염력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습도를 50% 이상으로 높이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대부분의 바이러스가 1시간 안에 힘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는 바이러스의 생존 메커니즘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튀어나오는 작은 침방울 속에 바이러스가 섞여 나옵니다. 공기가 건조하면 이 침방울의 수분이 금방 증발해버리고 가벼워진 바이러스는 마치 민들레 홀씨처럼 훨씬 더 오랫동안 공기 중에 둥둥 떠다니게 됩니다. 멀리 그리고 오래 날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킬 기회를 늘리는 것이죠. 반면 습도가 적절히 높으면 침방울이 수분을 머금어 무거워지기 때문에 멀리 날아가지 못하고 금방 바닥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건조한 공기는 바이러스에게는 고속도로 같은 쾌적한 이동 통로를, 우리 몸의 방어막인 코와 목의 점막에게는 가뭄 같은 시련을 안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습도를 높이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값비싼 가습기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젖은 수건을 빨래대에 널어두거나 잠자는 머리맡에 물그릇을 떠놓거나 화분에 물을 자주 주면서 잎이 넓은 식물을 키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을 시작하면 실내 공기가 더욱 건조해지니 습도계를 하나 구비해서 수시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습도계는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저렴한 도구이지만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데는 그 어떤 비싼 의료기기보다 소중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비결, 코 세척의 놀라운 예방 효과. 네 번째 비결은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효과만큼은 그 어떤 방법보다 확실한 코 세척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매일 아침 세수하고 양치질을 하지만 정작 바이러스가 가장 먼저 들어오는 관문인 코 속을 청소하는 데는 무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코 세척은 말 그대로 생리식염수를 이용해 코 속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방법입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코로 물을 넣는다고 하며 무서워하시는데 사실 이비인 후과에서 오래전부터 활용해온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인천에서 수십 년간 시내버스를 운전하셨던 68세 최정수 어르신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르신은 매년 가을, 겨울이면 코감기와 목감기를 달고 사셨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수많은 승객들을 상대하고 차 안의 먼지와 매연, 오염된 공기에 계속 노출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직업병이라고 생각하셨죠. 감기약을 달고 살면서도 이게 내 팔자려니 하고 체념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오랜 코막힘과 후비루 증상으로 찾아간 이비인 후과에서 의사가 매일 아침 코 세척을 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코로 물을 넣는다는 것이 어색하고 겁이 났지만 의사가 직접 시연해주고 며칠 따라 해보니 금방 익숙해졌다고 합니다. 코 속이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어 매일 아침 세수처럼 꾸준히 실천하셨죠. 놀랍게도 그 해부터 지긋지긋하던 환절기 감기가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십 년간 괴롭혔던 만성 코막힘도 많이 개선되어 지금은 주변 사람들에게 코 세척을 적극 권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코 세척은 코 속에 들어온 바이러스와 세균, 미세먼지, 꽃가루 등 온갖 나쁜 물질들을 물리적으로 씻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마치
더러워진 접시를 물로 씻어내듯 코 속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이죠. 약국에서 파는 코 세척 전용 용기와 분말을 사용하면 누구나 안전하고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용기와 세척용 소금 세트가 10,000원 내외로 구입할 수 있어 경제적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며칠만 해보시면 샤워나 양치질처럼 자연스러운 일상이 됩니다. 5번째 비결. 수분 보충이 면역력에 미치는 과학적 근거. 5번째 비결은 따뜻한 물 충분히 마시기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다는 말은 너무 뻔하게 들리시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몰랐던 중요한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첫 번째 방어선인 코와 목의 점막은 항상 촉촉한 상태를 유지해야 제 기능을 합니다. 이 점막 표면에는 섬모라는 아주 미세한 털들이 촘촘히 나 있는데 현미경으로 봐야 보일 정도로 작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털들이 초당 수십 번씩 계속 움직이면서 외부에서 들어온 바이러스나 먼지, 세균들을 가래나 콧물 형태로 밖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공항 보안 검색대에 경비원들이 수상한 사람들을 걸러내듯 섬모들은 24시간 쉬지 않고 우리 몸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이 점막이 가장 먼저 마르기 시작하고 섬모의 움직임도 둔해집니다. 청소부가 파업을 해버리는 셈이죠. 그러면 바이러스가 아무런 방해 없이 목구멍에 편안하게 자리 잡고 우리 몸을 본격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속 수분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이 더욱 중요합니다. 찬물보다는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을 천천히 그리고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우리 몸에 더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식사 전후로 한 잔씩,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물이 밍밍해서 잘 안 넘어간다면 레몬 한 조각을 넣거나 따뜻한 차를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생강차, 대추차, 꿀차 등은 수분 보충과 함께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추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6번째 비결. 스트레스와 면역력의 밀접한 관계. 6번째 비결은 바로 마음의 온도 유지하기, 즉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몸 건강과 마음 건강이 무슨 상관이냐고요? 현대의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둘은 과학적으로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 근심, 외로움, 분노 같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단기적으로는 우리 몸을 위기 상황에 대비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만성적으로 분비되면 면역세포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도구로 작용합니다. 즉,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우리 몸의 군대인 면역세포들이 약해져서 바이러스가 쳐들어와도 제대로 싸울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의 장기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겪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감기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가을이 되면서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외로움을 느끼기 쉽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일조 시간이 짧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우울한 기분이 들 수 있죠. 이럴 때일수록 마음 건강을 챙기는 것이 몸 건강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몇 가지 검증된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람과의 따뜻한 연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친구나 가족과 즐겁게 전화 통화를 하거나 이웃과 안부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자신만의 취미 활동을 찾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흥얼거리거나 화초를 가꾸거나
독서를 하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69세 박영희 할머니는 코로나19 이후 외출이 줄어들면서 우울감과 함께 자주 감기에 걸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옥상에서 작은 화분으로 채소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마음도 밝아지고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네요. 새싹이 돋아나는 걸 보면서 나도 덩달아 기운이 난다고 하시더군요. 셋째,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밤늦게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는 대신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충분한 수면은 그 자체로 최고의 면역력 강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기와 독감을 막아내는 6가지 특별한 습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첫째, 소금물 가글로 바이러스의 첫 침입로인 목을 지키고, 둘째, 오전 햇볕 쬐기로 면역 시스템의 총사령관인 비타민 D를 깨우며, 셋째, 실내 습도 40에서 60% 유지로 바이러스의 활동을 원천 차단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코 세척으로 우리 몸의 현관문을 매일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섯째, 따뜻한 물 자주 마시기로 몸의 1차 방어선을 건강하게 유지하며,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마음의 온도를 따뜻하게 하여 면역력의 근본을 강화하는 것이었죠. 이 좋은 습관들을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루 일과 속에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루틴으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세수할 때 콧속을 씻어내는 것이죠. 오전에는 잠시 시간을 내어 15분 정도 햇볕을 쬐며 걷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는 손을 씻은 뒤 바로 소금물로 목을 헹궈주는 겁니다. 잠들기 전에는 실내 습도를 확인하고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을 떠올리며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루 20분 정도만 투자하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몇 가지만 더 신경 쓴다면 금상첨화입니다. 배는 따뜻하게, 머리는 시원하게 라는 옛말처럼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어 체온을 조절하고 목과 발목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세요. 하루 두세 번, 5분씩만이라도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습관은 밀폐된 공간에 바이러스가 머물 틈을 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부담 갖지 마시고 가장 쉽다고 생각되는 것부터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알려드린 습관들은 돈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도 그 어떤 비싼 약이나 치료법보다 강력한 예방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100배 낫다는 말이 있듯이 병에 걸린 후 고생하는 것보다 애초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오늘부터라도 가장 쉬워 보이는 것 하나만이라도 꼭 시작해 보시고 며칠, 몇 주 후 달라진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해 보세요.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은빛 수다방이었습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